다행히 왕의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9개월 만에. 그래서 올라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제주도를 떠나서 해남, 영암, 나주, 장성, 전주, 공주를 지나서 큰 한강을 건너서 서울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조선에 13년을 있었거든요. 이후에 일본에 또 1년을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다고 그랬죠. 근데 13년 전에 우리나라 전라도 지명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와. 저게 뭐죠? 기억하고 있는 건 불가능하죠. 뭘까요? 이 사람은 일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 유일하게 글을 하는 석이었어요. 석이. 아 진짜. 그래서 일지를 쓴 걸로 사료가 되고 이것으로 봤을 때 더욱더 이 자료의 신뢰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신기하다. 그 가가지고 왕을 만났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효종이었습니다. 현무 씨 혹시 효종 하면 떠오르는 게? 효. 아 그것만은 안 나오게 효심이 지극했다. 아니 그래서 효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효심. 돌아가신 효도 뒤에. 효자. 효자. 예. 아버지가 인조예요. 인조하면 뭘로 유명합니까? 인조반정. 병자호란 때 예. 저기 이거. 남한산성에 숨어 있다가 삼전도에 삼존도의 구려. 그 청날 앞에 머리를 찐 그게 아버지예요. 네네. 아버지의 복수심에 불타던 북벌로 유명한 사람. 북벌로, 효종이었어요. 북벌로. 그래서 이제 효종 앞에 가는데 당연히 이제 박연이 멜테브르가 이제 통역을 했겠죠. 근데 왕을 보자마자 하멜이 뭐 했겠어요? 간청을 합니다. 전하, 폭풍우를 만나 낯선 땅에 오게 돼서 부모, 처자식, 친구, 애인을 못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일본으로 보내서 동포도 만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근데 효종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취직이 됩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 취직이 됩니다. 훈련도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월급이 지급이 되는데 그래도 먹는 건 좋아졌어요. 쌀이 40kg씩 나옵니다. 월급으로. 탄약하고 무기가 주어집니다. 이때 하멜이 우리나라 군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해요. 하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 그 조선의 군제 편제랄지 군사훈련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일반 군인당 50개의 탄환을 소지하고 많은 양의 화약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그중에 몇 개만 빠뜨려 먹어도 곤장 5대씩 돼요. 그거 소지하지 않으면 그만큼 군기가 강했고 그리고 또 산에 있는 산성을 수비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절의 스님들이었는데 그들이 평상시에는 산성을 관리하다가 전시가 오면은 칼과 활로 무장을 하는데 그들이 조선 군인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승분이 그렇게 강했다. 오. 자, 그렇게 서울 생활이 계속되다가 다음 해가 됩니다. 이때가 1654년 8월이었는데요. 갑자기 전출 명령이 떨어집니다.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남한산성으로 숨겨집니다. 왜일까요, 현무 씨? 힌트는 감추기 위함입니다. 누구로부터 이들을 감추려 했을까요? 숨기려 했을까요? 청나라. 정답. 그때 청나라 사신한테 이들 존재가 발각이 되면 피곤해지잖아요. 얘네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얘네가 자칫 맞는데 뭐 조선에서 뭐 청나라 복수한다고 군사훈련 이거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국가 안보에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갖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걸 알았어 하멜이. 오호, 기회다. 청나라 사신을 만나서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두 번째 탈출 계획이 준비가 됩니다. 이야. 칼을 갈며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오셔야지, 한 번 더. 그런데 그 다음 달 3월에 청나라 사신이 또 옵니다. 조선 정부는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요.
집안에 있어라. 그런데 동료 2명이서 땔감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산속에 숨어 있어요. 그 사신 지나가는 길목에. 근데 저기서 이제 수백 명의 막 그 말을 탄 무장 군인 호위군사가 쫙 오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가보자 그러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청나라 사신의 말굽기를 꽉 붙잡아. 그리고 무릎 꿇고 읍소합니다. 저희 네덜란드에서 온 선원입니다. 조선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청나라 사신의 반응이 모잉? 팅부동. 못 알아듣고 팅부동. 팅부동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덜란드 사람들 2명. 다시 돌아가야지 땔감하러. 땔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청나라 사신이 못 알아들었으니 만정이지 이거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청나라로 데려가고 외교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냐? 입을 막아야죠, 사신. 뇌물을 씁니다. 청나라 사신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청나라 사신 갔어. 그럼 이제 네덜란드 일행은 어떻게 될까요? 군장을 제가 봤을 땐 50대 정도 맞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 쉰대인 것도 정확히 하잖아요. 아니 왜 100대는 좀 오바고. 권장은 쉰델 맞아요. 어떻게? 쉰델 맞고, 아니, 그러니까 맞은 게 하멜이 맞아요. 하멜 일행이 너 왜 청나라 사신한테 가려고 그런 거 왜 우리한테 보고 안 했냐? 왜 친구들은? 숨겼냐?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차명? 근데 그게 차명인지 자연산진 알 수가 없으나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조선의 형벌에 대해서 또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몰랐던 형벌들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잔인해요. 현무 씨 어떻게 이게 사실일 거라고 믿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믿기지가 않는데 그 하멜이 쓴 거면 그 뭐 지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 거나 들은 걸 얘기한 걸 텐데. 글쎄 뭐 제가 아는 조선의 형벌에 이제 범주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풀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방 관찰사의 외면과 향리들의 무관심하에 관습법처럼 이루어진 걸 본 것인지 네, 그거 같아. 알 수는 없으나 아니면 일본에 갔을 때 또 한 1년 있었으니까 영향을 받았다. 그때 기억이랑 좀 뒤섞인 것 같다라는 설도. 아 일본에서 본 걸 헷갈려가지고. 심리학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임플랜티드 메모리라 그래요. 심어진 기억.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경험한 게 강하게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비슷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에도 시대 6가지 죄인에 대한 형벌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일본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세게 봐요. 일본에서 본 걸 헷갈렸다. 네.